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기 전에는 현역 의원 전원을 공천하던 국힘당이 이 특검법이 최종 부결이 되자 본색을 드러내며 현역들에 대한 천외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윤석열의 변도 먹을 기세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열심히 실드치며 이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국힘당의 박성중, 결국 공천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고소미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박성중의 지역구에 했던 서초 을에는 이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동욱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역시나 조선의 파워는 대단한 듯합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것에 대해 반발을 하며 국힘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에 대해서는 영등포 갑에 공천을 했고, 보훈부 장관이었던 박민식에 대해서는 강서을에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 옷을 입고 영등포에서 사선씩이나 해 먹더니 돌연 당적을 바꿔 다른 것도 아닌 같은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빨간 옷을 입고 출마를 하려면 대체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 걸까? 어제 여론조사꽃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영등포 갑은 민주당이 48.7%, 국힘당이 34.1%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미리 축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컷오프 배제된 홍영표 내일 탈당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홍영표는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에서 내 역할이 있겠느냐는 고민을 벼랑 끝까지 밀리며 해왔다. 내일 정도에는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백척가운데서 선 심정으로 내일은 입장을 밝히려 한다라며 탈당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탈당하고 갈 곳이라고는 아마도 이낙연 신당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태들끼리 모여서 쎄쎄쎄 하고 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홍영표가 인터뷰 중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같은 분들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앞장섰고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냐.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저를 비롯한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은 내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냐라며 저질 리더, 공천 장난질, 독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임종석이나 홍영표가 언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이현주 전 의원만큼 싸워보이라도 했던가요? 여튼 이재명 대표의 혁신 공천으로 인해 이 수박들 이름만 들으면 치를 떨었던 지지자들은 지금 대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쳐냈으면 좋았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이낙연은 또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호남 지역에 전략 공천한 부분을 두고 공천난맥의 결정판이라면서 권 전 비서관이 지난 2020년도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를 수행했던 인물이라며 국힘당의 주장과 기레기들의 주장에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흠집내게 하는 인간들, 한동훈이나 이낙연이나 국힘당이나 정말 안쓰럽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규령 대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에 쏠린 국민의 의혹을 야당 대표 배우자에게 돌리려는 저열한 선동 멈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 공천한 권양엽 정책위 부의장을 두고 김혜경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공천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악의적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사법리스크는 김건희에게 물어봐라. 권양엽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 없다. 또한 권양엽 후보는 우리 당에서 20년 이상 일한 고참 당직자로 문재인 정부 균형인사 비서관과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인재다. 권양엽 후보의 이 같은 정치 경력을 감추고 마치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와 엮어 음모론을 만들려고 하다니 정말 저열한 여당이다. 이번 공천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당원 당규 준수를 위한 혁신 공천의 결과다. 저질 선동으로 민주당의 공천 공정성을 폄훼하지 마라. 이런다고 김건희에게 쏠린 국민의 의혹이 덮일 줄 아냐. 국힘이 당당하다면 10만 원씩 되는 기소하면서 왜 300만 원 명품백 수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답해봐라. 저질 선동으로 야당을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는 국힘 저열한 선동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라고 후려쳤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지들이 사천을 마음대로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지들이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도 그럴 것이라 망상 속에 빠져있는 모습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갱생이 안 되면 그렇게 살다 가야죠. 자, 그런 가운데 용해인 새진보연합 대표가 이번에도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역시도 비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저의 결단은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 진보의 승리와 당의 성장을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낙선을 각오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싸우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 용해인임을 당당하게 말씀드린다. 지금껏 그래왔듯 민주진보 개혁의 승리를 위해 일당백 국회의원 3명이 300명 몫을 해낸다는 각오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용해인 의원의 모습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인 윤영덕 의원과 백승하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 예방을 했고 뒤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민주주의 경제 평화 파괴 행위가 도저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퇴행할 것인지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를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민주당과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보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을 연신 강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2개 정당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한 개 10,000원 하는,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하고.